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왜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이유 3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함도 있지만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저 역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건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 언급하는 이 요소들이 엄마표 영어로 진행했을 때 실패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공유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엄청 준비를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고,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엄청 이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책 리스트도 알아보고 교재들도 좀 조언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의 다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그런 자녀들이랑 제가 잠깐 종사했던 그런 학원에서 사용했던 문제집들, 아니면 저는 거의 다 아마존이나 핀트레스트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내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좋다는 책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랑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읽어나갈 수 있을까?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엄마들은 다 문제집 알아냈고 다 정보 알았고 그래서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 이제 하자, 해라, 이렇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제가 드리는 팁도 있을 것이고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다 같이 융합해서 같이 적절하게 조율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성공적인 교육 방법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거를 해봐야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돼요. 내가 뭘 잘하는구나, 뭘 못하는구나, 난 이 부분이 싫구나,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서가 끝이 아니고 정보 얻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까지가 진정한 엄마표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옆에서 코칭, 그러니까 코칭과 티칭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조언을 해주는 거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재료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눈에는 이 교재가 너무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아마 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쉬워 보이는 교재를 안겨주고 이 한 권 끝냈다고 다 했다, 끝났다 이러는 게 아니고, 엄마의 수준 말고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꿈을 꾸면서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아이를 너무 과대평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아이의 수준을 이쪽 아래로 내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기 만족감을 너무 막 느끼시는 거죠. 한 권 끝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사실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교재 하나 둘씩 끝내가면서 막 안도의 숨을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다음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그려주는 게 엄마하고, 아이가 스스로 해야죠. 공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멘탈 관리를 부모가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막 6살 7살 애한테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과는, 제 둘째랑은 정말 재밌게 소개시켜주는, 공부는 이렇게 재밌는 거야, 책은 이렇게 재밌는 거야, 교재 활용 재밌는 거야. 저희 아이가 정말 막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막 교재를 자꾸 막 알려줘요. 저희 큰애 거 가지고 올 때마다 둘째 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오빠만 사주고 자기는 안 사줬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부터 교재를 활용을 해요. 미로 찾기, 수문 그림 찾기, 이런 것도 다 교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이런 교재를 활용해서 재밌었던 추억이 점점점 이렇게 학업적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됐고, 엄마표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준비했다고, 교재를 준비했다고 그거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기분이 좋고 막 뭔가 준비됐고 뭐 미셸이 영상 하나 받고 해서 엄마표 영어 막 열심히 해야겠어 이렇게 다짐한 그 날을 엄마가 애를 잡고 엄청 공부를 막 얘기하고 코칭하고 뭐 막 대화 나누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도 아이도 막 지쳐요. 보통 엄마가 더 빨리 지치겠죠. 그러면 이제 초반에 한 2, 3일 달리다가 또 나머지는 또 아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게 냅두는. 그러니까 초반에 열심히 달리고 나중에 너무 피곤해, 나 너무 쉬어야겠어 뭐 이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그 MM 스터디라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영상을 벌써 찍은 지가 11월, 12월 1, 2, 3, 4 벌써 5개월이 넘었어요. 처음엔 진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 역시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아니 아들 공부하면 됐지, 아들 혼자 공부하는 거 왜 내가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나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한 5개월 정도 지났더니 저절로 눈이 뜨더라고요. 저절로 막 늦게 자더라도 그냥 저절로 눈이 떠져요. 뭐 물론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와의 약속 이런 것도 둘째치고 그냥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한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 그게 정말 습관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한 번 실패해서 2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정말 빨리 회복하셔서 그럼피하고 좀 이렇게 글루미한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하고 재개하셔서 원래 그 트랙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달리던 페이스로. 내가 예를 들어 걷기 페이스였다면 그냥 걷기 페이스를 조금 더 빨리 걷기?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관성을 가져가시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막 다이어트 심하게 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단식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오늘 한 번이라도 뭐 팔굽혀펴기 2번 더 해보기 막 이런 식으로 엄마들도 너무 높은 목표 말고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를 매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초반에 달리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정말 일관성 있게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읽자라고 했으면 아이도 엄마도 실행하기, 그리고 엄마가 솔선부범해서 보여주기. 엄마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이도.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일관성 없게 막 했다 안 했다 할 때 저는 그래요. 저희가 설거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설거지거리 쌓아놓으면 집에 복이 안 온다고 막 그러시면서 설거지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 쌓아놓고 한 방에 끝낼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고 컵이 나오는데 그냥 야금야금 매일매일 하면 천장까지 쌓이지 않을 텐데 한 방에 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겠냐. 공부도 그렇다. 막 벼락치기로 엄청나게 막 3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쌓이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물론 힘들겠지만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다고. 엄마의 이런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일, 뭐 설거지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책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요. 그럼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조언을 해주죠. 엄마 뭐 좀 쌓아놓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작심 3일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 1일은 어떠실까? 그래서 매일매일 다짐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뭔가 일관성 있게 공부든 뭐 학업이든 뭐 업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번째로 꼽아봤고요. 3번째 마지막은 끈기예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팔랑귀라고 하죠. 좀 팔랑팔랑해서 누가 이 방법이 좋다더라 저 방법이 좋다더라 그러면 진짜 막 슈르륵 갔다가 절로도 슈르륵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의 본질, 영어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끈기 있게 실행해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미셸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청독이 중요하다, 다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막 인제 막 한 권 겨우 읽어놓고 아 이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이러면서 막 엄청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막 떠다니는 거죠. 아니면 미셸이 추천한 이 교재가 정말 좋은가? 그러면서 이 교재 한 권이 책 끝나기도 전에 다른 교재 알아보고 좋다는 거 막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건 카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알아봤다 그러면 그거로 밀고 가세요. 적어도 6개월은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엄청 그렇게 다를 것 같지도 않아요. 중고등학생이더라도 공부는 생각해보면 똘똘하게 열심히 노력한 자가 좋은 성과를 얻겠죠. 저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Don't work hard.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고 work smart. 그러니까 똘똘하게 일하라고. 그러니까 주구리장창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가이드라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좀 괜찮았다. 정말 많이 알아본 결과 괜찮았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거를 선택하셨으면 그거를 밀고 나가시려는 그런 뚝심, 그런 끈기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자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좀 느꼈던 게 초반에는 엄청 막 열정과 그런 다짐과 이런 걸 많이 보이셨으나 그 분들이 많이 남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지켜봤을 때 그게 불과 뭐 6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의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런 지구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엄마들이 잡고 있으셔야 돼요. 아이가 그거를 하기엔 너무 어려요, 아직은. 그런 코칭을 엄마가 해주는데 엄마부터 끈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너무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봐 염려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선택했던 이 학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댓글들 오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이 맞다 이런 언어학자라던가 뭐 저라던가 다양한 엄마표 영어로 자신이 이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좀 좋은 결과를 얻었다더라 이런 식으로의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결국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뭐 다독, 청독? 네, 그렇죠. 연습 많이 하고 네, 뭐 뾰족한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꾸준히도 중요한데 자기 합리화를 또 너무 많이 시키셔도 안 돼요. 이게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엄마표 영어에서 또 살짝 문제점은 뭐냐면 그 목표가 너무 낮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할 거예요. 우리 아이랑 ORT 스테이지 2를 한 권씩 매일 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지 말라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많이 적게 잡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의 챌린징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이런 챌린징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안도 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이터 그레이트라는 책을 처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정말 떠듬떠듬 겨우 읽었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뭐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챕터 보고 읽기 시작했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소위 말하면 영어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책은 정말 막 유치부 때 읽어야 되는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읽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책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는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많은 학원들이 자신만의 그 커리큘럼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러니까 그런 챌린징을 적시적소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의 프로그램을 타야 되거든요. 2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근데 이 아이는 어쩌면 더 높은 2단계, 3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들이 자꾸만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 푸시를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잘 관찰하셨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둘씩 던져주셔야 돼요. 더 높은 단계 하고 조금 더 낮은 단계 하고 이게 엄마표 영어의 뷰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커리큘럼을 바꿀 수 있다는, 진도를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도 할 수 있고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런 노하우를 자꾸 알려고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진정한 코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상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정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뭐 영어 교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막 리뷰 보고 아마존 들어가고 막 Teachers Best Pick 이런 거 맨날 보고 업투데이트 된 거 보고 이러면서 저희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는 건데, 우리 아이에게만 소개하기가 아까워서 유튜브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랩업을 하자면,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자꾸만 좀 마음이 휘청휘청 하시는 분들께 저를 포함해서 좀 남기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계속 새롭게 알게 되는 교재들이나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 협업 영상이 되었든 개인적인 영상이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영상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엄마표 영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좀 드는 생각들 좀 공유해 봤어요. 댓글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